국가 부채 문제가 있다면은 세금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당연히 걷어야죠. 그래야 그게 재정이 안정이 되는 거지. 그 노력은 안 하고 그렇진 않죠. 지금까지 그렇게 방만한 재정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할 무슨 수가 방만한 경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만한 운영을 400조 부채가 는 거죠. 400조요? 보세요. 총리님, 문재인 정부 1, 2, 3년도에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율은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아요. 코로나 때 2년 그때 국가 부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잘 살렸어요. 경제 살려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 다 모아가지고 53조 원의 추가로 더 거쳐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냔 말이에요. 다시 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4% 경제 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0.7%였어요. 4% 경제 성장하고 2.9% 6%까지 간 거예요. 그걸 왜 자기네들 못하는 거를 왜 전 정부 탓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래요.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잠시만요. 얘기 들으세요. 의원님들 처음에 대정부 질의할 때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초등학교를 비유하셨습니까?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직 직무 수행 중에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늘 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늘 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60% 부정이면 상당히 부끄러운데 또 국민들한테 죄송할 것 같고 어떠신가요? 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네, 임기 초 1, 2년 동안에 60%에 가까웠다는 것은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 운영의 지금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 국가의 안보 또 국익 외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안보의 확보 없이 경제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두 번째로는 역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그게 제 생각하고도 다르고 국민 생각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국민들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될 때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심지어 독립운동가까지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뭐 국가마다 좀 다르기만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정부에서 2.1% 예상을 했던 게 지금은 1.4%, 1.3%까지 외부에서는 더 평가를 하고 있죠. 수출의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뭐 25년 만에 뭐 일본의 성장률이 역전된다라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에서 13,3,00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뭐 이거는 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안 좋은 경제 소식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제 폭망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부에 있어서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선순위에서 경제가 아니듯이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입장이 어떠신가요? 경제에 대한 관심과 민생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정부 못지않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한 100일 동안에 민생 대책을 한 9번 정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들어오면서부터 급속히 오르기 시작하는 국제금리 여기에 대한 금융 취약자에 대한 대책이었고요. 또 물가가 저희가 5.2%까지도 올랐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그 대책을 계속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망이라는 그 표현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제가 총리님을 설득시킬 생각은 없고요. 제 느낌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을 다 상향 예측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불안감이죠. 문제는 성장률을 정부가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민간과 정부를 놓고 보면은 민간에서 1.1%의 2, 4분기 얘기입니다. 1.2% 성장을 했는데 정부가 마이너스 0.5%예요. 정부가 까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정부의 전체적인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문제가 되고 결국 인플레가 다시 촉발될 겁니다.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시는데 법인세를 깎았나요? 이 법인세 말씀을 하시는데 잘 분석을 해보세요. 이 법인세라는 거는 개인 부자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기업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늘어났나요? 기업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도 안 늘어났고요. 소비도 안 늘어났고 투자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훨씬 어려웠겠죠. 아니죠. 당연히 정부의 주장은 법인세율이 내려지면은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고 저희들 주장은 그것이 결국은 대주주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을 했었고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정부의 경험상으로도 법인세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 늘어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는 경험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세수 감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을 크게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88.3%가 줄어들어요. 올해 마이너스 세수 결손이 50조 가까이 예측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정부의 경제 실패의 결과예요. 경제를 잘 가꿨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재정도 더 키울 것이고 그 재정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걸 왜 부인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는 이 7.5배 정도 오른 국제적인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분명히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비교적 이런 국제적인 금리는 어차피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 나라의 전망, 그 나라의 법인세, 그 나라의 노동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외국인 투자는 상반기에 약 170억 불이어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요. 대기업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죠. 마이너스인데 지금 내년도도 그래서 법인세 인하 내년에요. 내년에 세수 부족분이 그 중에서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에요. 세입 중에서 줄어드는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83%가 법인세입니다. 작년에 법인세법 개정해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실적을 가지고. 지금 정부조차도 그 법인세가 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그게 작년에 1% 내린 법인세 때문에 지금 세수 적자가 다 나는 건 아니죠.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경기 조절 기능이 있다면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그 재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잖아요. 하나는 부채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경제를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정부 초기에 법인세를 28%로 올려가지고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는 결국은 부채 상한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의회하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걸 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재정 건전성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시면은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죠. 그 세금을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깎아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잘 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저한테 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왜 얘기하세요? 우선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이런 그 세금의 감면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 세법 개정의 세수 효과가 어디에 귀착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13조 6천억이 됐는데요. 개인에 대해서 3조 5천억이 세수 효과가 났습니다. 거기에 서민 중산층이 2조 3천억이고요. 고소득층은 1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7조 1천억이 세수 효과가 났는데 이 중에 대기업은 4조 9천억, 중견기업은 7천억, 중소기업은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법 개정은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간다. 이건 우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재정 건전성 얘기하시면서 그리고요. 국가 부채 늘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국가 부채 문제가 있다면은 세금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당연히 걷어야죠. 그래야 그게 재정이 안정이 되는 거지. 그 노력은 안 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면은 결국은 공공부문이 정부가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0.5%를 까먹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그렇진 거고요. 않죠. 지금까지 그렇게 없고요. 방만한 재정의 그런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할 무슨 방만한 경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만한 경영을 400조 부채가 는 거죠. 400조요? 네. 보세요. 총리님, 문재인 정부 1, 2, 3년도에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율은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아요. 코로나 때 2년, 그때 국가 부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잘 살렸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59조 추경할 때 그 돈 뭘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살려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 세금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53조 원의 추가로 더 거쳐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려가지고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냔 말이에요. 다시 아니면 그다음에 제가 또 평가를 말씀드릴게요. 제 질문이에요. 코로나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세계 대공황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4% 경제 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0.7%였어요. 그리고 4% 경제 성장하고 2.9%, 6%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렸으면 됐지. 그걸 왜 자기네들 못하는 걸 왜 전 정부 탓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0년, 2021년에 G7 회의에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한 나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가장 대비를 잘한 나라 해가지고 G7에서 2년 연속 초청을 받아서 세계가 그 경험을 공유하자 해서 초청을 받아갔던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 지출이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지출이 적었습니다. 미국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19년부터 22년까지 합치면 지난 몇 년 동안의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았으니까 잘 됐다? 문제가 없어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400조가 늘어가지고
GDP 대비 비율이 50%가 돼가지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하는 것이 잘 된 겁니까? 총리님,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숫자를 가지고.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그래서요, 총리님, 그래 제가 지금 숫자로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경제 실패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안 거쳐 적어요. 그런데 부채 내기는 싫어. 그런데 정부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니까 지금 분식회가 하고 있어요. 뭐냐?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 계속 가져오잖아요. 내년도에 그 일시차입금에 따르는 이자를 내년에 3,492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니 이거는 또 국민들을 한국은행에서 돈을 굉장히 빌릴 수밖에 복회시키는 없어. 통계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이 알아세요? 국회를 아니 제 국민들을 얘기 들으세요. 복회시키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정태호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너무 말씀하셔서 질문도 안 들리고 답변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우리 의원이 질의하시면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니까 질의 내용이 안 들립니다. 의원님들, 처음에 대정부 질의할 때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초등학교를 비유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 국회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다 의견이 있으셔도 질의의원 다 들으시고 답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분식 해결을 하냐면요. 외평채 기금이 있어요. 그거를 공자기금으로 가져옵니다. 그 외평채 기금은 외환 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국가 부채 비율을 안 늘리려고 거기서 돈 가져와가지고 공자기금으로 가져가지고 세탁해가지고 그걸 정부 일반 회계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분식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분식이라는 게 이런 게 분식이에요. 의원님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외자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식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느 재정도 연간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또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는 분명히 외평채에서 부족합니다. 가져오는 경우는 아니 다르죠. 제가 답변을 하니까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설명을 자 그렇게 보면 세수가 부족한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재정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죠. 그러면은 여유가 있는 데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서 이거를 서로 간에 대차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외평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의 외환시장에 대한 혹시 개입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셨는데 외환시장의 개입을 외평채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같이 그러한 필요한 외환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의 여유가 있으면 세금이 많이 거쳤으면 좋겠죠. 저는 그 세금이 완전히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생겼다.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많이 세수가 결손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에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대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부채를 일방적으로 늘리면 결국 그거는 우리 신인도 저하, 우리 기업들의 차입 코스트의 증가 이런 거는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서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총리님,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바람에 기금 운영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분식회가 얘기한 거는요.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분식회가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